과학 원종호 대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지금 10분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예요. 요즘 중간에 캔슬된 게 있는 거죠?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예,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외계인이 만든 탐사선이 태양계를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라는 특종을 제가 가졌습니다. 원종호 대표의 전공 과목 아닙니까? 저의 전공 과목이죠. 예. 네.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거죠. 원종호 대표가 저희가 2년 전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원종호 대표가 이 과학계에 발을 들인 게 외계인이 지구를 다녀왔다는 얼토당토하는 책을 너무 과학적으로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원래는 기타 치고 인문사회, 그 유럽 역사 얘기하고 이러던 양반이었거든요. 그걸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그런 외계인이 지구로 왔다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책에 제가 또 추천문까지 써줬어요.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 책으로 갑자기 과학계로 들어와서 정통과학계하고 만난 거예요. 예. 저 아직도 얼떨떨해요. 지금 6년, 7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 왜 과학하고 엮였냐. 그러게 말입니다. 과학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글을 쓸 때 뭐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먹고 살려고 쓴 거거든요. 그 저기 편집회의 딴지일보에서 편집회의 하다가 저한테 이게 좀 웃기는 글 써라고 강요돼가지고 쓴 글이에요. 외계인이 왔다 지구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인 성격이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막 그걸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하는데. 예, 구라죠. 예, 구라 논픽션이라는 장르도 만들었어요, 제가. 구라 논픽션. 그래서 그게 모여서 책이 나오고. 네. 그걸 그 길로 과학계로 들어서. 책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당연하죠. 예. 하지만 이제 그걸로 먹고 살게 됐죠. 지구에 외계인이 왔다는 걸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전공 분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무려 하버드 과학자들이 이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차이죠. 예. 그게 차이죠. 보통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인터넷 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천국, 우주에 있는 천국의 사진을 찍었다. 천국의 사진. 예, 라고 하면서 뭐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은 이상한 도시 같은 것이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천국이 저기 있다. 예. 저 눈꽃만큼이라도 과학을 아는 사람이면 일단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매주 하나씩 나오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텍사스에 누가 주장했다든지. 그렇죠. 뭐. 또 뭐 오리건주에 누가 뭘 봤다든지. 그런 거 뭐 합성 사진도 좀 너무 만들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버드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고요. 아마 처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실제로 지나간 물체가 있고 하버드 학자들이 주류 학계에서 진지한 주장을 한 건데 그 주인공은 뭐냐면 하와이 원주인 말로 오무아무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물체인지 천체인지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 한번 다뤄볼까 싶었었어요. 이거 다루려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뉴스 공장에서. 근데 아무래도 원정호 씨가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2017년 10월에 망원경에 처음 포착이 됐고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길다란 돌덩어리예요.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9월 달에 이제 태양계를 빠져나갔어요. 올 9월 달에. 일단은 형태가 길쭉한 C가형이에요.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이나 혜성은 보통 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얘는 어떤 길로 생각하시냐면 길이가 몇백 미터인데 두께는 10분의 1 정도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는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크기인 것 같더라고요. 항공모함 크기인데 길쭉해요. 길쭉하고 얇고. 이게 보통 우주를 이렇게 떠다니는 우리가 이제 영화든 뭐든 통해 접하는 이 파편들이 말씀하셨듯이 원형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완전 구형은 아니더라도. 예. 돌덩어리 같은 느낌이죠. 그냥. 근데 얘는 큰 길쭉한 그렇습니다. 납작한 돌이에요. 네. 생긴 것부터 이상합니다. 물론 이제 웹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실제로 찍은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예, 상상도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도 혜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근데 태양을 보통 지나면 이런 것들은 태양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태양이 땡기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혜성의 경우에는 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태양을 지나면서 이제 가스가 이제 증발하면서 분출해서 그걸로 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봤을 때는 어땠냐면 태양을 지나면서 가속을 했어요. 돌덩이인데. 예, 돌덩인데 가스를 분출하지 않으면서
가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연구를 한 것이고 그 연구 결과 이제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에이브러햄 로브 교수 연구팀이 이게 외계인,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사는 외계인들이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보냈거나 아니면 적어도 좌초한 우주선의 일부 조각이다. 라는 식의 분석 결과를 자그마치 국제학술지인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발표를 한 겁니다. 돌덩이인데. 이거는 진짜 위험한, 사실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낼 수 없는 논문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태양풍을 이용한. 그렇죠. 예, 저도 거기까지 봤어요. 네, 많이 보셨네요. 예. 이 태양풍을 이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솔라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공간엔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조차도 광압이란 걸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은 이제 가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지구의 과학에서도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본 팀이나 미국의 팀들이 지금 아주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띄워보려고 하고 예, 있어요.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에 한번 보내보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태양 압이 있으니까 그걸 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에 닷 모양을 띄워가지고 돛 참, 예, 돛. 닷은 안 가는 거죠. 닷은 잡는 거죠. 돛, 그 범선에 돛 같은 걸 띄워서 똑같아요. 아주 크게. 예, 우주에 범선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대신 바람 대신에 태양풍을 맞아서 간다. 그런 거죠.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존재하니까 그게 그런 압력이. 우리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곧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보다 발달한 외계인이 뭔가 그런 걸 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양풍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주선이나 우주선의 일부다. 그리고 우주선의 일부였다는 얘기는 그 우주선을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돌인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하긴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아무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 웹에서 보는 이런 사진이 아니고 그냥 길게 점 하나 짝 찍혀 있는 거예요. 막대. 네, 아직 확인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일찍 발견했다면 태양계 들어온 직후라든가 그 전에 발견을 했다면 탐사선을 보내서 가까이서 찍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어디 나오냐면 그 SF 소설 라마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딱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갑자기 태양계 들어오고 탐사선 근처에 있던 탐사선이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서 클락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하버드 과학자들이 이게 인공의 물건이라고 했던 것은 통상적인 혜성의 궤적이나 혹은 어떤 움직임 속도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궤적은 비슷한데 회전이 달라요. 회전이요? 가스를 뿜어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전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제 회전이 변하진 않았어요. 가속을 하는 가운데. 똑같은 자세로 계속 날아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가속을 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가속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속을 했다는 거는 말은 뭔가 동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태양광이든 뭐든 간에.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면 이런 경우에 거기에 원자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태양 근처에서 태양풍으로 광압으로 속도를 낸 것이 아니겠느냐. 돌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거군요. 안 되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모양을 알 수 있는데 그 모양이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우주선이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외계 생명체가 태양광을 이용한 가속을 하도록 만들어서 보낸 물건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길쭉한 게 되게 태양계 내에서는 이런 형태의 없으니까. 물체가 보고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무려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 일이고요. 근데 이 오umu아무아는 인공물이 됐던 천체가 됐던 간에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 최초의 물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고 있는. 예, 나갔고요, 지금. 사실 태양 같은 항성들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진 게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게 거의 기적이에요. 근데 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 목적을 갖고 보냈다면 하록 선장이 그거 서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록 선장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신기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태양계의 코스를 맞춰서 들어온 거라면요 당연히 들어와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전파 신호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핸드폰 하나 정도의 전파만 내고 있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전파 망원경들이 전부 조준을 했었어요 이미 작년부터. 근데 전파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난파선이 아니겠느냐.
난파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주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궤적은 이상한데 네. 아무 신호도 없으니까. 신호는 없고. 아 그러면 떨어져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연적인 뭐 소행성이나 해성으로 네. 보기에는 움직임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고 형태도 소행성으로 보기에는 형태도 이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천체 물리학의 관점에서나 천체학의 그렇죠. 관점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태양계 내부에 뭐 소행성이나 해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것도 외계에서 날아왔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리고 또 빠져나가고 속도도 네.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을 품을 만한 어떤 개연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나섰겠죠. 과학자들이 그동안 기회를 보고 있다가 네. 이 정도는 발표할 만하다 하고 지금 속마음을 좀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네. 다 외계인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관도 있잖아요. 세티 연구소라고. 세티 연구소가 있죠. 세티는 보통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 추적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단지 외계 생명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노력이죠. 뭐 발견하면은 뭐 엄청난 정말 충격이고. 전문 분야였습니다. 우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이거 재밌습니다. 예. 안녕.